쇼턴입니다. 이번 시간은 9급 공무원 최근 6개년치 기출문제에서 쇼터지에서 문제를 좀 엄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고요. 자, 1번 문제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종종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고가 틀렸죠? 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의 권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인은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인이요. 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청구인 지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 지위 승계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자, 3번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얘는 틀린 지문이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자, 평일 오후 3시에 업로드 되는데요. 자, 지문 3번 뭐가 틀렸냐면요. 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요. 처분청은요. 자,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요 내에서만 뭡니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지문 틀린 지문이로 틀렸고요. 4번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요. 이에 모순되는 주장, 판단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4번 지문. 행정심판의 재결은요.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기속력 인정되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지만 재결의 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속력은 인정되나 그 재결의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자, 행정심판의 재결은요. 자,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갖는다. 기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중요하죠. 항상 이 부분이 꺼요. 꼬는 부분이 2번. 꼬분이 2번. 기속력은 인정이 되지만 재결의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꼬는 부분이 여기죠.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4번 지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빼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그죠? 재결의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중요하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최대한 기출지문을 확실하게 씹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이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 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네요. 갑은 이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였고, 자,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1번 A 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적 계획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죠? 가능합니다. 3번,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정지 처분을 할 수는 있다. 예. 3번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지금 1, 2, 3번 보면요. 자, 취소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복 금지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별개의 사유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 취소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 가령 영업허가 정지 처분 같은 경우요. 영업허가 정지 처분은 가능해요. 4번을 보면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4번이 왜 틀렸냐면요. 4번 질문은요. 봤을 때 절차상 하자는 이유로 자,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뭡니까? 별개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으로서 반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인 반복 금지효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상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처분으로 봅니다. 별개의 처분으로 봐서 반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인 반복 금지효에 반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4번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1, 2, 3번은 별개의 사유로 이루어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업허가 정지 처분은 취소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1, 2번, 2번, 3번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도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 가능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절차상 하자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도 별개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틀린 질문이죠. 자,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래서 1번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했다.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의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1조 조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1조 조항 행정상 입법 예고 규정인데요. 제가 그대로 따와 보겠습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다음과 같죠?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처는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조항,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한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는 경우 입법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맞췄으면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자, 왜 틀렸는지 다음 지문 볼게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법률의 형벌의 종류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위임 입법 허용됩니다. 예. 2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형벌 법규에 대하여도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요 위임 입법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 입법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다는 거. 다음 3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틀렸죠? 3번 지문도 이것은 내부적 심사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부적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죠? 개별적 구체적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는 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됐다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에 소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면요. 위반된 건 확정되고 대법원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요.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뒷부분이 틀렸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장 이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4번 이 뒷부분이 틀린 거죠.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요. 통보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합니다. 4번이 틀렸죠. 법령 조항입니다. 행정소송법 6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요. 4번 과태료에 대한 질문이네요. 과태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과태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에 해당한다. 맞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과태료 부과에 근거될 수 있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상대방의 불법은요, 처분청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좀 적어봐야죠. 자, 4번 지문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 불법은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불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청이죠. 처분청에 이의 제기를 할 거고요.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 효력은 상실됩니다. 상실되게 되고 처분청의 관할 법원의 통보에 의해서 법원이 재판으로 새롭게 과태료 결정하게 되죠. 그때 처분청의 관할 법원의 통보에 의해서 법원이 재판으로 새롭게 과태료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칙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따라서 결론, 과태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중요하니까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판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옳지 않은 거죠.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을 볼 수 없죠? 이건 그냥 쉬운 지문이네요. 폐기물 관리법상 적정 통보는 그죠?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나머지 지문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2번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공적인 의사 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맞고요. 네, 나머지 지문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급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쇼터디에서 기출문제 계속 반복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